자, 그러면 이제 1단원에서 한자 공부 왜 필요한가? 네. 많은 사람들은 한자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해는 하는데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이 한자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면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경험담을 소개하면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했던 박태호 학생의 경험담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본인이 서울대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자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한자를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공부에 필요한 학습 용어 모두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의 쓰임을 알아야 학습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하지 않아도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야 아버지의 말씀을 절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한 한자는 전 과목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 한자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한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 용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함수, 방정식, 동사, 전치사, 부사,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다 모든 것이 한자어이죠. 근데 한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학습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에 보게 되면 그 당시 한국과학영재학교 최우수 합격한 안성수 군이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수학, 과학의 원리 이해될 때까지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어떤 용어에 대한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이해력부터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실례를 보겠습니다. 정말 한자를 알아야만이 학습 능률이 향상되는지 여기 보시면 학습 용어 교과서 용어는 외래어를 빼면 거의 100%가 한자어이고 학습 시간 대부분은 이들 용어를 배우는데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영어 봅시다. 대표적으로 영어의 문법의 기초가 팔품사지요. 8개라고 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해서 팔품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한글로만 그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동사가 무엇인지, 부사가 무엇인지, 전치사가 무엇인지 이 용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용어를 알긴 아는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처럼 팔품사에서 명사하고 한자를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기록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자가 뭡니까?
이름 명자지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것은 어떤 이름에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대명사는 대신 대자 이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대신에 쓰이는 어떤 품사지요. 동사는 움직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그러죠.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모두가 다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도 보세요. 앞전자에다가 둘치자지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라든지 그 앞에 놓이는 품사가 전치사이죠. 앞에 놓인다는 거죠. 전치라는 뜻이. 자, 수학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다. 미지수, 항등식, 함수, 삼포도, 예가, 둔가. 이 용어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뜻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이제 실력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미지수. 용어를 아는데 용어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미지수, 그 자체가 한자어이죠. 미자가 무슨 미자입니까? 아닐 미자. 지자는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수가 미지수죠. 보통 이제 뭐 모른다고 해서 X로 표시를 하죠. 항등식. 등자가 무슨 등자죠? 같은 등자입니다.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은 어떤 등식. 함수, 삼포도, 예가, 둔가.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안다고 한다면 한글 옆에다가 한자를 이렇게 같이 기록해 주면 한자를 보게 되면은 그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 수학뿐만 아닙니다. 과학 용어 한번 보십시다. 왼쪽에 보시면 측리, 연은, 습곡, 건열, 정합, 가시광선, 적외선, 저외선. 참 어렵게 배운 그런 학습 용어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처럼 측리하고 그 층자가 층계층 결리. 어떤 층을 이룬 결이 층리구나. 연은 잔물결연에다가 흔적 흐리죠. 물결 모양의 어떤 흔적이구나. 습곡, 주름습, 구불곡. 지층이 주름져 구부러진 것이구나. 건열, 마를 건 갈라질 열. 말라서 갈라진 것을 건열이라 하는구나. 정합, 가지런 할정, 합할합. 가지런이 합쳐진 것이구나. 가시광선. 일부 초등학생들은 뭐 광선에도 뭐 가시가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글로만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 가짜가 뭐 가능하다 그런 가짜지요. 시자는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선 중에서 햇볕 중에서 뭐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광선이 가시광선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 온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적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적자가 붉을 적자죠. 빨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빨강색 바깥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광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적외선이죠. 자외선, 보라색 자자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에도 어떤 광선이 있는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우리가 살갗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자외선 차단기 어떤 그런 걸 바르지요. 그게 자외선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알게 되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